인천공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첫 발을 내딛고 감탄을 자아내곤 합니다. 물론 인천공항의 엄청난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에 놀라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놀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글로벌 커뮤니티에는 한국의 진가를 알아보는 데까지는 몇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한국의 존경을 표하는 글이 올라와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도대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탈리아인으로 일본을 몹시 좋아해서 몇 달에 한 번씩은 꼭 일본에 놀러가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곤 했어. 일본은 세련된 국가고 노인들을 공경하는 멋진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인 줄 알았거든. 실제로 일본의 노인들은 꽤나 대우받고 풍족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어.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일본인들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젊은 층들의 노인 혐오가 몹시 만연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물론 내가 사는 이탈리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심해 보였어. 일본의 젊은 층들은 노인들에게 주는 지원금이 너무 과하다며 노인들을 그저 세금을 축내는 존재로 생각하질 않나? 사회적으로도 일본의 노인들은 투명인간 취급을 당해서 어떠한 일자리도 구할 수 없고 고립될 수밖에 없어서 고독사도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 나는 일본의 국제적인 선전과 대외적으로 쌓은 이미지에 속아 그들을 잘못 판단한 거였어. 어쨌든 일본의 현실을 안 나는 일본에 대한 애정이 많이 식었고 몇 달에 한 번은 꼭 방문하던 일본을 1, 2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것으로 줄였는데 가끔 맛집 정도를 들르곤 바로 이탈리아로 귀국하곤 한다. 그러던 중 며칠 전에는 정말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도 오랜만에 일본을 가려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일본으로 가는 직항 비행기는 흔치도 않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한국을 경유해서 일본을 가기로 했지. 사실 옛날 같았으면 당연히 일본 직항 티켓을 끊었겠지만 나의 일본에 대한 사랑은 이제 그 정도 손해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없게 되었을 뿐더러 항공기 티켓 가격이 너무도 많이 올라버린 마당에 내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어쨌든 나는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고 나에게는 4시간 정도의 경유 시간이 주어졌어. 원래는 그냥 공항 구석에서 잠을 청하려고 했으나 내가 처음 겪은 인천공항은 너무도 세련되고 멋있었기에 조금 둘러보려고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인천공항의 화려한 외관보다는 노인 등의 약자를 배려하는 한국의 시스템에 너무도 큰 감명을 받게 되었는데 일단 인천공항에서는 최첨단 카트 로봇을 사용해서 여행자들의 무거운 캐리어를 운반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어. 나는 이런 신기한 기술을 처음 봤기 때문에 처음에 청소 로봇인가 했으나 한국의 많은 노인들은 이런 최첨단 장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나 거부감이 없는지 많은 노인들이 이 로봇을 이용해서 편하게 짐을 옮기고 있더라고. 이뿐만이 아니야. 한국에서는 노약자들이 넓은 공항을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전동차도 운영하고 있었거든. 솔직히 한국만큼의 최신 전동차는 아니지만 이런 종류의 전동차는 유럽의 몇몇 공항에도 존재하긴 한다. 하지만 유럽의 근방이라도 고장날 듯이 엄청난 소음을 내며 휘청거리는 이 고물 전동차와 한국의 최신식 전동차를 비교해보면 전염병으로 인한 혼돈의 시간 동안 국제 정세는 너무도 많이 바뀌었고 전과는 달리 이제는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유럽 국가들은 몇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조금 실망스러웠던 점도 있었는데 노약자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이 전동차를 이용하고 있던 거야. 아, 물론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아닌 외국인들 말이야. 나는 그들의 노약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화가 나면서도 같은 외국인으로서 조금 부끄럽기도 했어. 유럽의 신사적인 이미지는 다 어디로 갔는지 남이 나라에서 제멋대로인 몇몇 외국인들을 보면 정말 그들은 중국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한국의 공항에는 이러한 최첨단 인프라와 더불어 기본적인 복지시설도 굉장히 많았는데 라운지에는 노인들을 배려해 수면을 하거나 기대어 앉을 수 있도록 몹시 푹신푹신하고 넓은 의자를 배치해 두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며 그러한 최고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더라고. 솔직히 대부분 국가의 공항들에서 이런 고급 의자는커녕 어떻게든 공간과 예산을 아끼겠다고 좁고 불편한 의자를
최대한으로 붙여놓은 것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면 정말 인천공항은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로 한국인들의 엄청난 시민의식이었는데, 한국인들은 절대로 세칙이나 체크인줄을 넘어가는 등의 멍청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고. 물론 이런 매너 없는 행동은 아시아의 몇몇 특정 국가들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유럽에서도 가끔씩 이런 매너 없는 사람들이 있긴 하거든.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단 한 명도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없었을 뿐더러 노약자들은 아예 짐만으로 줄을 서더라고. 그들은 자신의 차례에 힘들게 서 있는 것이 아닌 그냥 짐 하나만 놓아둔 채 의자에 앉아서 가쁜 숨을 고르고 있더라. 놀랍게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러한 광경이 익숙한지 너무도 자연스레 줄을 기다렸으며, 오히려 나 같은 외국인들만 이해가 안 된다는 눈초리로 주인 없는 짐들을 보고 있었어. 나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배려의 문화와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최신 인프라에 대해 정말 감동받았고 조금 더 한국을 구경하고 싶었으나, 아쉽게도 라운지에 있는 편안한 좌석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그런지 이제는 일본으로 떠나야 할 때가 되어 한국에서 떠나게 되었어. 그리고 요즘의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안타까운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생각에 잠기게 되었는데, 이탈리아와 일본 등의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고령자들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노인들은 그저 연금만 축내는 짐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만, 한국인들은 노인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배려해주는 아름다운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한국은 정말 근본이 있는 국가구나 싶기도 했고, 일본의 맛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이런 한국이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았다. 그렇게 본능을 거스를 수 없었던 나는 비행기 취소표를 간신히 예매해 일본에 온 지 하루 만에 다시 한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한국은 최고의 인프라를 가진 선진국임에도 어떻게 이런 근본 있는 문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어. 그리고 한국에 발을 딛자마자 나는 그 이유를 바로 알 수 있게 되었는데, 비행기 취소표로 한국을 왔기 때문에 좋지 못한 시간대에 한국을 오게 된 나는 새벽에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한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지하철에 몸을 싣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이야. 이 시간에 어딘가를 이동한다는 건 틀림없이 일을 하러 간다는 뜻이었고, 일본의 노인들은 죽은 듯이 골방에서만 갇혀 살던데, 한국의 노인들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이른 새벽부터 일을 나가는 모습을 보고 노동의 가치를 아는 훌륭한 어른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다른 나라의 노인들과는 달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나는 내 부모님이 생각나기도 했고, 한국의 젊은 사람들과 중년층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장년층들을 배려하며 존경을 표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았어. 또한 이 어르신들은 캐리어를 끌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여행객임을 알아봤는지 피곤하실 텐데도 손을 흔들거나 하이라며 인사를 해주셨다. 아쉽게도 이들과 영어 소통은 불가능했지만 이들의 따뜻한 인사는 내게 큰 격려가 되었어. 며칠 동안 한국에서 지내본 결과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확실히 노인들이 대우받고 공경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이런 장점에 대해 홍보하지 않아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이야말로 최첨단 인프라와 수준 높은 배려의 문화 등 선진국을 넘은 이상적인 국가가 가져야 할 모든 덕목들을 갖춘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계획에도 없던 한국에서 여행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많은 경험을 하지는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지만, 이제는 예전에 일본을 자주 간 것만큼이나 한국을 자주 방문해서 한국인들에게 선진국 국민들이 가져야 할 덕목들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외국인은 한국 공항의 노약자들을 위한 최첨단 인프라와 한국인들 사이의 정과 배려의 문화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시아 역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한국의 노년층들이 살아온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금 네가 그렇게도 감탄하는 한국이 탄생하기까지는 이들의 헌신을 절대로 빼놓을 수 없거든. 맞아. 그들의 노력으로부터 시작된 한국 발전의 대서사시는 아랫세대로 계승되며 계속해서 쓰였고
결국에는 한국이 이렇게 최고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거지. 한국의 이런 역사를 보면 그들만의 따뜻한 문화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게 이해가 된다. 나는 한국의 노인들이 한국의 최첨단 인프라를 아무런 거부감 없이 능숙하게 사용하는 게 더 놀라운 것 같아. 유럽의 대부분의 노인들은 디지털 기술에 반감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최첨단 시설을 구비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것 같거든. 한국인들은 IQ가 높고 자립심이 강해서 뭐든지 남들의 도움에만 의지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해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거든. 따라서 한국의 노인들도 디지털을 두려워만 하기보다는 변화된 사회에 겁먹지 않고 용기를 내어 최신 기술을 습득하게 된 거지. 이런 점을 보면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몹시 가까움에도 사람들의 특징은 완전히 다른 것 같군요. 특히 한국은 극단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본은 극단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나이를 먹을수록 염치가 없어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적어도 이건 한국 노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인 것 같아. 내 경험상 최소한 그들은 감사를 표할 줄 알고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거든. 맞아. 내 나라에 방문한 한국인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대부분 굉장히 신사적이더라고. 아마 한국인들의 훌륭한 민족성과 수준 높은 교육이 그들을 사랑받는 존재로 이끌지 않았을까 싶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